여러분 안녕하세요. 설 연휴 잘 보내셨나요? 구정 때 떡국은 드셨겠죠? 저는 매번 구정 때 설날 아침 떡국을 먹으면서 늘 빠짐없이 하는 생각이 있는데요. 아, 또 한 살을 먹는구나. 참 서글프다. 네, 언제부턴가 나이 먹는 것이 굉장히 좀 달갑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그런 연휴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서점에 갔을 때 저는 이 책이 진짜 눈에 확 와닿더라고요. 50에 읽는 논어. 오늘 제가 여기서 뭐 나이를 논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누군가는 언젠가는 50대를 맞이할 테니까요. 일종의 마음 공부라고나 할까요? 그리고 이 책을 영상으로 준비하게 된 이유가 또 하나가 있는데요. 제 유튜브 구독자 중에 구독자 수가 물론 많지는 않지만 이제 겨우 3살이 넘겼죠. 하지만 이제 연령대를 볼 수가 있는데 구독자 중 40대에서 50대가 거의 80%를 차지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 책은 정말 우리 구독자님의 맞춤 책 리뷰가 되지 않을까, 대부분의. 그리고 30대 구독자분들은 앞으로 다가올 50대를 위해서 미리 챙기는 마음 공부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책 리뷰 잘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책 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자님 소개 먼저 해드릴게요. 최종엽 님이 저자인데요. 이분은 인문학 강사입니다. 한양대학교에서 인재개발교육으로 석사를 졸업했고 평생학습으로 박사를 수료했다. 삼성전자에서 엔지니어, 인사과장, 경영, 혁신차장, PA부장으로 20여 년간 근무했고 현재 카이로스 경영연구소 대표, 경희대학교 겸임교수, 면접전문위원,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저는 서점에 가서 책을 고를 때 1차적으로 일단 제목이 끌려야 하고요. 그리고 늘 목차를 봅니다. 목차를 보면 그 책의 내용의 엑기스라고 할 수 있겠죠. 전반적인 내용을 쭉 훑어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목차를 빠짐없이 꼭 보고요. 그리고 저자의 들어가며 이 부분이 이 책을 제가 집에 모시고 온 결정적인 계기였습니다. 왜 이 책을 읽어야 하는지 정말 굉장히 인상 깊게 읽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이 앞부분에 저자의 들어가며 이 부분 내용하고 이 책의 목차, 목차를 보면 거의 이 책 반은 읽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저자가 여러분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 그리고 제가 감명 깊게 여운을 남겼던 그 부분 내용들 간단하게 발주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볼게요. 들어가며 50의 공허 논으로 채우다. 방황하는 50은 공허하다. 나만 잘하면 되고 나만 똑똑하면 되고 나만 성실하면 된다고 생각했기에 그렇게 살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모두 남이 되었습니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거의 남이 되었습니다. 50의 바다에 홀로 남은 섬이 되었습니다. 쉼없이 달리면 먼저 도착할 줄 알았습니다. 먼저 도착하면 더 많이 쉴 수 있고 더 즐거운 삶이 기다리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달리기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50이 되어 인생은 쉼없이 달리는 게임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죽도록 일해도 빚없는 인생이기가 쉽지 않았기에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더 중요하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공자께서는 마흔의 세상의 흔들림으로부터 벗어나 부록이 되셨다는데
2500년 전 사람들보다 훨씬 똑똑하다는 우리는 어찌하여 50, 60이 되도록 먹고 사는 문제조차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요? 똘똘한 집 한 채에 인생이 걸려 제대로 된 취미생활 하나 못하면서 열심히 살아왔다고 말하는 자신이 미워집니다. 겉으로는 태어난 척해도 50 지천명의 세대는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하프타임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퇴직, 실직, 전직, 이직, 실패, 부도, 조기, 은퇴, 명예퇴직, 건강 등 뭐 하나 긍정적인 게 없지만 그냥 주저앉기엔 너무나도 긴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과 선택, 변화 앞에서 머뭇거리며 주춤하고 있습니다. 자신감은 떨어지고 부담감은 가중되는 압박 속에서 50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50에는 논어를 읽어야 산다. 숨막히게 달려왔던 경쟁의 속도를 줄이고 인생 후반 목표와 함께 균형 잡힌 삶, 주도적인 삶, 성숙한 삶, 공감하는 삶을 생각해야 할 시간입니다. 혹여 지금까지의 삶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나였는지 아니면 타인이나 외부 조건에 있었는지 찾아야 합니다. 혹여 지금 누군가를 원망하고 있다면 타인에게서 원인을 찾고 싶기 때문이며 핑계를 대고 싶다면 자신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내려가는 길은 쉽습니다. 등산도 공부도 사업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부터는 내가 하지 않으면 단 한 발도 나가지 못합니다. 내가 풀지 않으면 바로 주저앉아야 합니다. 50이 되어도 집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2500년 이상 내려오면서 논어만큼 많은 사람에게 큰 영향을 준 책도 없습니다.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은 논어를 읽고 인생을 바꿨습니다. 경영자는 경영 원리를, 정치가는 정치 기본을, 리더는 리더십을 배웠습니다. 인생을 묻는 이에게는 담대한 삶의 원리를 알려줬습니다. 인생의 절반쯤에 읽는 논어는 특별합니다. 50대에 하는 변화가 진짜 변화, 50대에 하는 선택이 진짜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책을 읽지 않았다면, 한 분야의 책만 읽었다면,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었다면 이제는 역으로 바꿔보는 게 좋습니다. 子曰人无远虑，必有近忧. 공자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멀리 생각하지 않으면 늘 가까이에 근심이 있다. 우연히 접한 낡은 논어에서 예상치 못한 통찰력을 얻었습니다. 远虑, 원려는 목표입니다. 간절한 꿈입니다. 중장기적 목표라고 할 수 있겠죠. 가까운 현실에 안주하다 보면 먼 미래를 잃어버릴지 모릅니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소확행도 좋지만 무한한 미래 가능성의 잠재 가치를 빼앗길지도 모릅니다. 근심 걱정이 없는 시대는 없습니다. 왕이나 백성이나 부자나 빈자나 고관대작이나 평민이나 자식이 많은 집안이나 자식이 없는 집안이나 근심 걱정이 없는 시대와 지역은 없었습니다. 찰스 디킨스의 말처럼 하루하루의 삶은 비극에 더 가까웠습니다. 그러니 2500년 전부터 목표와 꿈과 비전을 지니고 살아야 그나마 하루하루의 어려움을 겪어낼 수 있다고 했던 것입니다. 목표가 분명하다고 근심과 걱정이 바로 사라지진 않지만 미래가 있고 희망이 보이면 더 힘을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꺾이지 않을 꿈과 흔들리지 않는 뜻. 인생 전반이야 여러 제약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었다는 핑계라도 될 수 있지만 인생 후반은 다릅니다. 스스로 목표를 세우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가 정해준 대로 살아야 합니다. 인생 후반은 잘해도 내 탓, 못해도 내 탓입니다. 처음이라서, 미숙해서 라는 핑계를 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지금까지의 삶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면 이제는 다른 방법을 써야 합니다. 꺾이지 않을 꿈과 흔들리지 않는 뜻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뜻이 부족해서이지 단연코 남은 시간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눈치나 조건을 살필 필요가 없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변화나 선택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20의 미숙함, 30의 치열함, 40의 흔들림도 줄어든 50은 일관성 있는 일을 시작하기에 좋은 나이입니다. 50은 자기 자신만 생각해도 욕먹지 않을 나이입니다. 수천 년을 이어온 후회와 아쉬움의 고리를 끊는 공자의 가르침은 간절함이었습니다. 주체적인 삶을 영위하지 못하는 건 방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목표가 없기 때문입니다. 50이 가장 적당한 때입니다. 그러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덮어두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 집중해야 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풀 수 없는 문제는 남겨두는 것도 전략입니다. 현재에 집중하려면 방해 요소를 제거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만나 감정이 많이 상한다면 만남의 기회를 줄여야 합니다. SNS에 너무 많은 시간이 낭비된다면 사용 시간을 줄여야 합니다. 소통이 짐이 된다면 줄여야 합니다. 집중은 용기입니다. 한 가지만 남기고 나머지 99가지를 없애는 결심이 필요합니다. 55세는 30세와 80세의 딱 중간입니다. 지금까지 나 아닌 누군가를 위해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누군가가 아닌 나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지난 25년을 나 중심으로 살았다면 다가오는 25년은 가족을 위한 삶이어야 합니다. 지난 25년 동안 싫어하는 일을 하며 살았다면 다가오는 25년은 좋아하는 일을 찾아 재밌게 살아야 합니다. 지난 25년 동안 돈만 되는 일을 하며 궁색하게 살았다면 다가오는 25년은 사람을 찾아 함께하는 일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걸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나이 50에 논어를 읽고 인생이 쉽게 바뀔 거라면 애초에 흔들리지도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논어가 논어로 끝나는 게 아닌 논어에서 실천 전략과 변화의 실마리를 끌어낸다면 그때 논어는 전혀 다른 논어가 될 것입니다. 어떤 파도에도 굳건히 배를 지키는 인생의 앵커가 될 수 있습니다. 정약용의 논어처럼, 이병철의 논어처럼 50의 독서와 50의 학습과 50의 논어가 진짜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자님의 펼치는 말이었고요. 계속해서 이 책의 엑기스, 목차 내용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1강, 공허한 50에게 공자가 하는 말. 공허, 가려진 나의 길을 찾아야 할 때, 바로 50. 50의 미움에서 벗어나는 길, 자산. 돈으로 반밖에 해결하지 못한다, 재화. 50에 극복해야 할 제1의 위기, 건강. 효는 일상의 문제이자 마음의 문제, 부모. 서두르지 말고 작은 이익을
돌보지 마라. 방향. 모두가 똑같은 곳에 도달할 순 없다. 경력. 가야 할 길을 알고 일관되게 걷는다. 중심. 꽃을 피웠으면 열매를 맺어보자. 결실. 나부터 바로 서고 사람들이 따르게 하라. 행동. 2강. 거인의 어깨 위에서 바라보는 법. 성찰. 50에는 나에게서 찾아야 한다. 자신. 내 삶의 리더가 되는 3가지 방법. 리더. 어찌해야 할까? 심사숙고하는 힘. 궁리. 스스로 정한 원칙을 지키는 삶. 원칙. 소명을 알고 예를 알고 말을 안다는 것. 기준. 단 하루를 살아도 사람답게 산다. 열정. 옛것을 익혀 새로운 것을 아는 법. 학습.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해야 할 때. 지식. 50에 들이닥칠 근심이 고마운 이유. 근심. 사익을 따를 것인가, 공리를 따를 것인가. 이익. 3강입니다. 흔들리는 50을 다 잡아주는 힘. 균형. 꾸밈과 바탕이 모두 좋아야 명품이다. 균형. 꺾이지 않을 꿈과 흔들리지 않는 뜻. 의지. 잘못을 알고도 고치지 않는 게 잘못이다. 변화. 단 하나의 덕이라도 있으면 된다. 품격. 어려운 일은 먼저 하고 얻는 건 뒤로 하라. 실천. 시 쓰고 노래하는 여유가 필요하다. 여유. 인생의 절반쯤에 인생 후반을 계획하라. 절반. 50부터는 인자의 삶이 좋다. 방식. 잘난이도 못난이도 모두 스승이다. 스승. 인생 후반엔 모든 게 내 책임이다. 책임. 4강. 인생이 보이기 시작할 때 필요한 것. 성숙. 욕먹는 게 싫으면 욕하지 마라. 사랑. 어떤 조건에서도 변화를 끌어내는 사람. 그릇. 명확하게 보고 명확하게 들어라. 기본. 후회와 아쉬움의 고리를 끊는 법. 핑계. 나만큼 배우기를 좋아하는 이는 없다. 배움. 밀려온 삶에서 밀어가는 삶으로. 주도. 잘못을 받아들이고 자책할 줄 아는 사람. 자각. 꾸준하기 위한 포기가 차별을 만든다. 전진. 알고 좋아하고 즐기기까지. 과제. 혼자만의 삶에서 함께하는 삶으로. 공공. 5강. 노는은 어떻게 나를 일으켜 세우는가? 용기. 제발 안 된다고 미리 선을 긋지 마라. 용기.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하라. 집중. 간절함과 두려움으로 공부하라. 갈급. 반복하는 습관에만 기적이 찾아온다. 반복. 딱 한 단계만 더 멀리 보고 생각하라. 원력. 불편한 하루하루가 편안한 오늘을 만든다. 비전. 해가 났을 때 젖은 볏짚을 말려야 한다. 결심.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 방법. 돌아보고 계획하기에 가장 적절한 나이. 기회. 열정적이지 않은 사람은 방전된 배터리다. 몰입. 이 책
마무리에 나오며라는 글이 있는데요. 삶이 흔들릴 때 나를 다잡아준 논어. 뒷부분에서 굉장히 저자가 독자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 내용으로 참 괜찮았던 부분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 부분 소개해 드릴게요.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 50대의 학습법. 직장에서 퇴직한 지 얼마 안 된 50대가 자영사업을 시작하는 건 곧 상장 폐기될 기업의 주식을 사는 것과 같다 라는 타이틀로 방송을 했던 투자 전문 유튜버가 있습니다. 그는 퇴직 후 급한 마음에 프랜차이즈나 자영업을 시작하기보다 그간의 전문성을 살려 전문 직종의 자격증, 예컨대 주택관리사, 전기설비사, 전문 요양사, 감정평가사, 요리사 등의 자격증을 취득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50대는 50대에 맞는 방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10대에 하는 공부는 의무에 가깝지만 50대에 하는 공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간 자신의 직업을 통해 굳어진 고정관념을 허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람이 직업을 선택하지만 10년, 20년이 지나면서 직업이 사람을 만들고 일이 인생을 결정합니다. 양털처럼 부드러웠던 사람이 고슴도치 털처럼 뻣뻣해지는 것도 그와 수십 년을 함께한 작업과 일 때문입니다. 기계공학을 전공한 수치에 밝은 사람도 영업 업무를 수십 년 하고 나면 수학과학의 치밀함은 사라지고 사람 냄새가 물씬 풍기게 됩니다. 50대의 공부엔 용기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망설임과 어색함과 부자연스러운 감정이 공부와 함께 찾아오겠지만 이번 생에 꼭 한 번은 해보고 싶은 그것을 잡을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얻고 용기 있는 자가 행복한 인생을 만들 수 있습니다. 50의 나이는 지난 삶을 되돌아보기에 아주 적당한 시기입니다. 미래를 계획해 보기에도 아주 적당한 때입니다. 혹여 다시는 재기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생각을 바꿀 때입니다. 혹여 지금까지의 삶이 원칙을 저버린 삶이라고 생각한다면 생각을 바꿀 때입니다. 혹여 지금까지 부지런히 살아오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면 생각을 바꿀 때입니다. 혹여 지금까지 낭비하는 삶을 살아왔다면 생각을 바꿀 때입니다. 혹여 지금까지 자기 주장만 강하게 설파하면서 살아왔다면 생각을 바꿀 때입니다. 혹여 지금까지의 피해의식 가득한 삶을 살아왔다면 생각을 바꿀 때입니다. 50은 용기를 내기에 절대로 늦지 않은 나이입니다. 모범을 보이며 훌륭히 살다 가신 우리의 부모님들만큼 우리도 멋진 삶을 자식들에게 남길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의 시간이 50이기 때문입니다. 시작하기에 아주 적절한 나이가 바로 50 지천명입니다. 무작정 기다리는 건 답이 아닙니다. 50에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아직 시간을 마음대로 계획하고 사용할 수 있는 50의 시기에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공자처럼 될 수는 없지만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방전된 배터리를 충전해야 합니다. 언제부턴가 잊고 있던 열정의 배터리를 채워야 합니다. 네, 이렇게 50에 읽는 논어 책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따분한 내용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의 마음 공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